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나노브릭 무상증자 일정과 재무제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상증자 공시 내용 살펴볼 텐데요. 먼저 나노브릭 무상증자를 받기 위해서는 12월 28일 화요일 시간의 거래까지 매수 또는 보유하시면 됩니다. 기업의 이제 신주 배정 기준일이 보시는 것처럼 22년 1월 1일입니다. 이렇게 1월 1일 신주 배정 기준일로 무상증자를 단행하는 기업들이 꽤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유한양행도 이렇게 1월 1일 신주 배정 기준일로 무상증자를 꾸준히 단행했던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뭐 몇 년 쉬기도 했었긴 하지만 상당 기간 동안 연말에 이렇게 무증을 발표하고요. 꾸준히 주주 가치를 제고했던 기업 중에 하나죠. 뭐 어찌됐든 지금 우리 나노브릭 같은 경우에도 지금 1월 1일 신주 배정 기준일로 무상증자를 단행합니다. 연말 연초가 되면 휴무 때문에 일정이 다소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요. 1월 1일 신주 배정 기준일은 이제 휴무죠. 1월 1일 신정으로 인해서 휴무가 있기 때문에 실질 신주 배정 기준일은 12월 30일이 됩니다. 30 목요일이 되고요. 참고로 12월 31일은 금요일이죠. 주식 이제 휴무일이기 때문에 이제 휴무라고 보시면 되고요. 따라서 하루 전날 30일이 실질 신주 배정일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30일 하루 전 29일이 권리락일이 되고요. 권리락 하루 전날 28일 화요일까지 주식을 보유 매수하셔야 무상증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뭐 다소 이제 휴무가 조금 헷갈리게 있어서 또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요 일정 잘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해하기 쉽게 28일 화요일 오후 6시를 기점으로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따라서 나노브릭 권리락 29일이 되죠. 수요일. 29일부터는 뭐 보유하신 주식을 매도하셔도 무상증자를 받습니다. 다만 권리락일이 되면 주가는 기준 주가로 조정 하락되어 거래가 됩니다. 얼마나 주식이 떨어지는지 계산을 해보면 28일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뭐 간단 계산식이 있고 정식으로 계산하는 방식이 있는데 일단 간단 계산식으로 알아보면 기업의 한 주당 신주 배정 주식수는 1.2주죠. 따라서 1 플러스 1.2는 2.2입니다. 만약 28일 종가, 권리부 종가라고 하죠. 9,000원으로 마감이 되었다고 가정한다면 기준 주가는 9,000원 나누기 1.2 따라서 7,500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권리락부터는 7,500원으로 거래가 되는 겁니다. 이는 간단 계산이긴 하지만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이유는 나노브릭의 경우 자기 주식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 계산으로도 기준 주가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8일 종가는 9,000원이고 29일 7,500원으로 가격이 조정되어서 이제 거래가 시작되니까 갑자기 싸 보이는 효과가 나타나죠. 뭐 이를 권리락 효과라고 합니다. 착시와도 같은 것인데 사실 9,000원과 7,500원은 같은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뭐 사실 주가는 반영이 됐지만 아직 주식수는 반영이 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감안하셔야겠죠. 따라서 이 간극이 커질수록 권리락 효과는 크게 나타납니다. 29일 수요일부터 이제 보유하신 주식을 매도하셔도 뭐 무상증자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29일 수요일부터 22년 1월 20일 신주가 상장하는 날이죠. 목요일까지 만약에 거래를 하신다면 수익률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리락일부터 신주를 받기 전까지, 즉 12월 29일부터 22년 1월 20일까지 수익률 계산은 뭐 다음과 같습니다. 무상증자를 받아야 되는 신주를 고려해서 수익률을 합산하시면 되는데요. 뭐 어렵지 않은 개념이긴 하지만 무증을 처음 경험하시거나 지금처럼 120%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계산이 다소 헷갈리실 수가 있죠. 따라서 수익률 계산이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영상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이제 무상증자 일정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고 뭐 엑셀로 수익률 계산하는 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보시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주식은 2022년 1월 20일 자동으로 입고가 됩니다. 영영시를 기준으로 보유하신 계좌에 들어오는데요. 유상증자처럼 청약을 하거나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로지 자격은 21년 12월 28일 화요일 시간의 거래까지 매수 보유하셨다면 자동으로 무상증자가 들어옵니다. 새롭게 받게 되는 주식이기 때문에 세금과 수수료를 제외하고 들어오고요. 수익률 개념이 없습니다. 뭐 간혹 헷갈리시는 분들 가운데 주가는 어떻게 되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굳이 주가라고 한다면 19일, 뭐 22년 1월 19일 수요일 종가가 되겠죠.
뭐 사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19일 보유한 주식수가 10주라면 20일 주식수가 22주가 되는 겁니다. 사실상 주식수만 드러나는 거고 주가랑은 상관이 없는 개념입니다. 무상증자 후 기업의 주식수는 2046만 4,549주가 되고요. 기업의 무상증자는 120%이기 때문에 단수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배정한 주식이 한 주 미만의 단수주일 경우에는 상장 초일 종가를 기준으로 매각하여 현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나노브릭 희석 주식수를 살펴보면요. 기업은 먼저 보통주로 전환될 수 있는 종류주 CPS나 RCPS는 없습니다. 이미 다 보통주로 전환이 완료됐고요. 전환사채 보시면 22년 9월 17일부터 전환 가능한 주식수가 156만 7,602주가 있고요. 무중전이기 때문에 무중 후에는 같은 비율로 늘어나죠. 344만 8,724주가 될 것입니다. 전체 주식수의 16.8%에 해당되는 물량입니다. 내년까지 들고 계실 분들은 이 부분 이해하고 계시면 좋겠죠. 이 전환사채 12 같은 경우에는 리피싱 조항이 있는데요. 주가가 떨어져 시가 하락에 따라서 전환가액이 조정된다면 주식수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감안하셔야 되겠죠. 지금 그나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시가 하락에 따르는 전환가액 조정이 20% 최초 전환가액의 20% 한도에서만 조정할 수 있는 제한 조항을 넣어놨습니다. 그렇게 나쁘지 않는 조건이라고 볼 수 있고요. 다음으로 기업은 스톡 옵션이 있습니다. 행사 가능 수량은 총 56만 9,639주고요. 무중 후에는 125만 3,205주가 되겠죠. 여기에서 사실 행사 가격이 9,100원인 스톡 옵션이 있습니다. 이를 제외하고 실질형 행사 가능 수량을 보면 35만 3,638주가 되고요. 무중 후에는 77만 8,003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의 이제 무중 후 희석 주식수를 보시면 2,046만 4,549주 플러스 전환 가능 주식수가 344만 8,724주였죠. 스톡옵션 행사 가능 주가 125만 3,205주니까요. 총 2,516만 6,468주가 됩니다. 기업이 컨센서스 봤더니 아직 실적이 안 잡히고 스몰캡이기 때문에 기업이 이제 멀티플 비교는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최근 공시한 재무제표 21년 3분기 손익을 살펴봤습니다. 3분기 누적 기준으로 매출액이 51억 원 기록했고요. YY 마이너스 24.6%로 감소했습니다. 영업이익 또한 마이너스 10억 원 기록했고요. 단기순이익도 마이너스 11억 원 기록하면서 적자 전환되었습니다. 실적 감소가 두드러졌고요. 실적의 질적인 측면도 많이 안 좋습니다. 영업으로 벌어들이는 현금이 크게 줄어 마이너스 20억 원가량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원인으로는 매출액 50억 원, 영업이익 마이너스 10억 원 수준의 기업이 연구개발비로 8억 원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비중인데요. 이렇게 연구개발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지금 실적면에서 이렇게 부정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에서 살펴봤듯이 기업은 부족한 자금을 전환사채로 조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전환사채로 인해서 파생상품 부채가 50억 원 정도 잡혔는데요. 이는 결국 주가가 오르면 단기 순이익이 하락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주가가 떨어지면 순이익이 증가하는 결과를 갖고 올 것이고요. 파생상품 관련하여 궁금하신 분들은 이 위에 영상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나노브릭 재무제표 3분기 실적 살펴봤고요. 무상증자 일정에 대해서 들여다봤습니다. 기업이 궁금하신 분들에게 다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